공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하이라이트 한자. 안녕하세요. 사자성어편 4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글자 소개할게요. 부수와 난이도도 확인해주세요. 오늘의 글자들 급수 난이도 7급, 6급, 준호급, 3급입니다. 이제 도금을 읽어봐야 될 차례인데요. 첫 번째 글자와 세 번째 글자는 많이들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자성어 전체 도금 동병상련입니다. 첫 번째 글자는 한 가지 동입니다. 가틀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부수는 바로 이 글자, 입구죠. 그리고 입구 위에 한일자가 있고 그것을 멀쩡히 감싸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한 가지 동자는 우리가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에서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동자를 배우면서 첫 번째, 하나로 입을 모은다. 두 번째, 하나의 문으로 다닌다. 이렇게 정리했었어요. 이 한 가지 동자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동병상련이나 예전에 배웠던 동상이몽 말고도 다른 사자성어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사자성어 하나를 더 보도록 할게요. 초록동색. 초는 풀초, 록은 우리가 글자편에서 배웠던 푸른 록자입니다. 그리고 색은 빛색자,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것을 뜻해요. 이어서 두 번째 글자 소개하겠습니다. 음과 뜻이 똑같은 병병이라는 글자고요. 부수는 위와 왼쪽을 덮고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글자의 본래 음과 뜻은 병들어 기댈 력이에요. 부수 중에서 위와 왼쪽을 덮고 있는 형태를 엄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 병들어 기댈 역자는 병질엄이라는 부수 명칭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글자의 본래 음뜻도 아니고요. 엄이라는 부수 명칭도 아닙니다. 이 글자의 형태와 모양을 꼭 기억해 주세요. 모르는 글자가 나오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다면 아픈 것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병질엄 부수와 관련된 것들을 글자편 48강에서 추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병병자에서 의미 부분이 부수와 관련이 있었다면 바로 도금은 이 글자에서 온 것이죠. 바로 남녘병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남녘병자는 크게 펼쳐놓은 제사상의 모습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남쪽이라는 의미 말고도 불, 밝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을병정의 세 번째 글자 병이어서 셋째 천간 병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따뜻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남녘병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병질엄 부수를 더해서 병을 얻어 열이 나고 몸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시 단어 볼게요. 병원과 문병. 병원의 원은 집원자를 씁니다. 그리고 문병의 문은 물을 문자인데요.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위로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글자 소개하겠습니다. 서로상이라는 글자고요.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학상장이라는 사자성어에서 이미 만난 적이 있어요. 사자성어 하나를 공부하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글자가 4개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하나씩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서로상자의 부수는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 눈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나무목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글자를 나무와 사람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정리했었어요. 이어서 예시 단어 보겠습니다. 상호와 상담, 상호신뢰, 상호관계. 여기에 쓰는 상호죠. 여기서 호자 서로상자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서로 호자고요. 상담의 담은 말씀 담자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길 련이라는 글자고요. 보통 기분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한자들에는 바로 이 부수가 들어가죠. 왼쪽에 이 글자는 마음심이 변형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심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도깨비불 린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나눠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위에 있는 이것은 쌀미자고요. 아래에 있는 글자는 어그러질 천입니다. 어그러질 천자는 발이 각각 다른 쪽을 향해 있어 서로를 등지고 있는 모습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려는 쌀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옆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수 마음심자가 언덕부, 그러니까 좌부변이라는 부수로 변하게 되면 그 글자는 이웃 린자가 됩니다. 이어서 예시 보도록 할게요. 가련과 연민, 가련에 가는 옳을 가자입니다. 이 글자는 옳다라는 의미 말고도 쯤, 정도, 가히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연민의 민은 두 개의 글자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심할 민 또는 민망할 민자를 써요. 이제 동병상련의 의미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동병은 같은 종류의 병입니다.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조금 더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동병상련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가엽게 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 글자편에서는 병질환 부수를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글자편으로 찾아뵐게요.